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10년간 이 말을 믿고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골절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74세 박정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야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며 매일 5개씩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계란은 독일까요, 약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진료한 10만 명 이상의 환자 중에서 계란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피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해서 말이죠. 83세 이영희 할머니는 계란이 몸에 나쁘다더라는 말을 듣고 5년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4kg 감소하고 근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거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린 후 6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으셨죠. 반면 69세 최철수 할아버지는 건강하다는 자신감에 매일 날계란 3개씩을 드셨다가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2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식중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75세 한명숙 할머니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며 계란을 아예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린 후 적절히 섭취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혈압이 더 안정되고 근육량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란만큼 오해받고 있는 식품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식품이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로 근무하며 수많은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상 분들이 계란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섭취법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잃지 마시고 오늘 정확한 답을 찾아가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계란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이는 황금 섭취 스케줄과 함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86개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는 우리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계란을 먹으면 오히려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례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10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져서 제게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계란 1개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은 늘어나고 활력이 확연히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 콜레스테롤의 진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란 하나 정도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시니어의 경우,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1개, 주 67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도 다른 영양 소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반 개, 즉 이틀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노른자 섭취는 주 3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계란을 아예 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라 혈압에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흰자 위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도 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로 제한하시고 노른자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른자를 피하거나 최소화하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준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식품일까요? 단순히 단백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란에는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근육 건강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품질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요. 5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60g인데 계란 2개만 먹어도 12g. 전체 필요량의 약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율이 97%로 거의 완벽합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계란은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계란에는 이를 예방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이런 성분이 있지만 계란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히 계란을 드시면서 다른 치료와 병행한 결과 1년 후 검사에서 진행이 현저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이지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식중독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에서는 날계란 섭취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날계란이 영양가가 더 높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은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설사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탈수 및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균입니다. 계란을 고를 땐 껍질에 금이 간 것은 피하시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구입 후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세요. 반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선 계란찜 삶은 계란 완전히 익힌 프라이처럼 충분히 익힌 요리를 권장드립니다. 조리한 계란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리 전에 껍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도 바로 세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계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계란을 먹은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지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장내과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햄, 베이컨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포화 지방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는 조합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현미밥이나 통밀빵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란을 드시면 좋을지 황금 섭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건강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67회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든 계란찜이든 한 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엔 삶은 계란, 화요일엔 계란찜, 수요일엔 또 삶은 계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하나씩 부담 없이 드시면 딱 좋습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아침에 먹으면 하루에 쓸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둘째, 계란은 포만감이 좋아서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줍니다. 셋째, 우리 몸은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혈압이나 혈당을 올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 자체는 혈압이나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계란의 나트륨 함량은 매우 낮아서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계란 한 개의 탄수화물은 1g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데기 색이 갈색이면 더 좋은 건가요? 이것도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계란 껍데기 색깔은 영양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갈색 계란이든 흰색 계란이든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껍데기 색깔은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입니다. 신선한 흰 계란이 오래된 갈색 계란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 계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둘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시니어는 하루 한 개씩 주 67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셋째, 계란은 근육 건강, 뇌 건강, 눈 건강 등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넷째, 안전한 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날 계란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섯째, 아침 시간대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섭취 스케줄을 만드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적절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홀로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